크리에이터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인데요. 특히 요새 AI, 챗 GPT 등을 통해서 AI의 그 문제, 그죠? AI의 공포,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고민일 것 같아서 제목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그리고 질문이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질문으로 아주 최근에 개봉된 겁니다. 10월 3일.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있는 게렛 에드워드 감독의 크리에이터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존망에 걸린 싸움입니다. 인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AI가 LA의 핵폭탄을 터뜨린 후 인류와 AI 간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 조슈아는 실종된 아내의 단서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인류의 작전에 합류한다. 인류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와 이를 창조한 창조자를 찾아 나서고 그 무기가 아이의 모습의 AI 로봇 RP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10월 AI 블록버스터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스포일러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스포일러 조금 더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서 스톱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 스포일러가 망칠지 모르는 게 이제 서스펜스죠. 줄거리를 다 아니까. 보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내가 읽는 건 다 그래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분석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스포일러 같은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영리해진 관객들도 보이스오버로 보이스오버에 가깝게 권위 있는 척하고 제공된 줄거리들 있죠? 그걸 100% 믿지 않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스포일러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거 응? 그거 말하는 거 안 믿어. 이렇게 하면은 뭐 스포일러가 아니죠. 응? 위에서 얘기한 거 그 스포일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군대가 나오죠 여기서는 그거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는 이야기가 응? 국가의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다른 전제 국가와 별 다르지 않게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인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 스포일러 딱 하나는 이거예요. AI의 반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미국하고 달리 반대쪽이죠. 근데 그 사람이 더 신뢰성 있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실 같아요. AI가 LA에 핵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고 인간의 입력 오류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더 믿어져요. 이게 스포일러예요. 근데 영화에 이런 줄거리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정치적 대표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죠. 전쟁 등 AI와의 문법적 대립 관계 싸워야 된다면 연설이 맨 처음에 국회 연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를 계속하려는데 이방인 타자를 대표하는 AI 쪽에서는 소수 약자 그룹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인지 인간과 평화로운 공존을 원해요. 음,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는 뭐 이런 영화도 대강 비슷한 거 많이 봤죠. 이런 개인과 집단의 죽음을 재현하는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통념과 달리 인간들의 죽음보다 AI나 AI를 지지하는 인간들의 죽음,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뭐 이게 막 부수고 때리는 그런 영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니까 20세기 폭스에서 만든, 그러니까 훨씬 더 뭐가 인간적으로 보이냐면, 그 AI 쪽 팀들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여요. 그 관객을 어디다 공감하라고 그러는지, 감독이 뭘 요구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네, 필자가 2001년 미국에 계속 머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 아이들이 겪게 될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문제를 고민했는데, 그런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폴란드 등 동유럽 사람들이 이제 백인이 된 거 아니냐. 옛날엔 동유럽 사람들 백인 아니었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백인이 된 것처럼 곧 일본이나 한국 등 북동의 사람들이 백인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인 것 같죠, 최근에.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이 주류죠, 주류. 저처럼 말하면 주류. 그게 이제 기생충에서 그런 거가 확실히 드러났죠. 그 기생충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난리가 난 게 그거, 이 백인이 된 거, 백인의 등극하는 그런 등극식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도 득세를 했죠, 여성 쪽. 그다음에
BLM,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는 운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백인과 남성, 흑인과 여성의, 흑인과 백인의 구별법이 이런 구별을 하는 게 차별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나 흑인들은, 남자 주인공이 흑인이죠. 그다음에 그 군대의 실질적인 사령관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다 그 백인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AI의 지지 세력의 대표 기지를 영화에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2065년도에 새로운 동양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처럼 아직도 서양인에게는 동양의 세계는 전쟁으로 집단 살해를 해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폭력적인 전쟁 영화를 즐기지 못할 만큼 백인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빼놓고요. 한국과 일본 안 나오고 동남아 쪽을 나와요. 중국 같은 느낌도 들고 동남아 쪽 같은 느낌도. 이 상업 영화가 전 세계적인 관객의 호용을 이게 20세기 혹수는 전 세계를 향해서 영화를 만들죠.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산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응? 에이, 이거 안 봐. 그럴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영화 안 볼 수가, 상영이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동남아에서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죠. 어쨌든 이 영화의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라는 구호는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을 기초로 하는 거죠.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적이다 이거죠. 근데 또 이 영화에, 근데 그거 이분법 기초하는 게, 그럼 상식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봤어. 이런 식으로 들죠. 이 영화의 영리한 점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전부 뒤집어 엎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팜플렛에 뭐라고 그러냐면 AI는 진짜인가? AI를 포용 아니면 파괴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감독이 그렇게 팜플렛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상식의 전복 담론, 어? 이 의도적인 거죠. 감독이 연출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결론 부분에서는 하륜, 알피, 부활한 소피 등 AI가 조슈아의 등의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인간처럼 보이는,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다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감독의 연출 의도가 잘 전달된 거가 확실해요. 영화를 제대로 잘 찍었어요. AI가 인간의 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죠? 적어도 AI가 이 영화의 세계 속에서는 그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왜 애가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지 그거를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 영화 줄거리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줄거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이유를 설명을 지금부터 하자면, 이 영화에 인간계의 인간들이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인간계의 인간들이죠. 은 명령에 따르는 계급세계의 인간들이에요. 군인들 같은 거죠. 아니나 뭐 군인 아니어도 그래요. 각자 물론 내면에는 더 복잡한 내면의 세계가 있을 것임에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단순한 감정의 표현만이 가능해요. 그렇게 기능하고 그렇게 그 표현만이 기능하고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펑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기능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조슈아를 죽다가 돕는 두피 친구가 있어요. 응? 주인공을 돕다가 죽어요. 친구가 마침 뭐 거의 그 부분에 어, 후반부에 AI 창조주 니르마타를 암살하기 잠입하였지만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 조슈아 병장. 이런 사람들은 어때? 단순한 감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단순한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는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하지 않은. 그런데 AI는 물론이고 AI도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동양의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AI 죽음? 작동 중단이죠. 오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프. 끈다는 거죠. 끈다는 거. 오프. 작동 중단. 그런 비극은 아니어야 되는데, 앞에서 그의 존재 중단의 비극 앞에서 공강하고 통곡의 장례식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로봇가 죽었다고 펑펑 우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죠? 우리 저기 강아지 죽었다고. 그렇죠? 내 좋아하는 나의 강아지가 죽었을 때 나도 뭐 그런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복잡성이 있는 거죠. 어? 단순하게 뭐 강아지가 저 반려동물이 죽으면 뭐로 취급되는 줄 아세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반려동물이 버린 다음 뭐 죽은 다음에 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그래. 그게 현실이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감정의 복잡성이 있다. 걔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감정의 세계가 아니란 말.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은 희생을 당해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막강한 무기로 공격하는 백인 군인들 보다 인간적으로 더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더 멋있어 보이고. AI가 인간의 적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감독의 작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복잡한 감정이 단순한 감정보다 더 고귀하다는 점을 확실히 만드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왜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가? 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보다 인간의 단순한 감정만 갖고 있는 인간들 군인들보다 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더 고귀하다. 그리고 그거를 동조하는 새로운 공존하는 새로운 동양의 인간들도 있다. 그치? 그리고 그거하고 동조하는 군인이었던 두피, 그다음에 주인공 조시아 병장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왜 더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그거를 요 바로 요런 논리로 이 영화에서는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감독의 메시지는 AI의 RP가 IRP라고 부르고 RP라는 알파 오메가 할 때 RP가 옆에 이제 그 알파 오메가가 써 있으니까 표시가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표시가 써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시아 병장이 이름을 붙여줘요. 알파 그러다가 RP라고 해 그렇게 된 거죠. 유사 가족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조슈아가 유사 가족이죠. 왜냐면 RP가 그 소피의 아이를 소피가 조슈아의 아이를 품고 있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의 모습을 따서 RP를 만들었으니까 유사 가족이고 둘이 관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이 유사 가족 아들이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슬퍼하죠, 당연히. 하다가 그의 희생으로 AI를 비롯한 인류가 군사 독재에서 해방된 장면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게 그냥 헛된 게 아니라 군사 독재에서 해방되게 했다. 그러니까 기뻐해요. 즉 슬픔과 기쁨이 접목된 표정. 이게 마지막 장면. 그걸로 딱 끝나요. RP의 슬픔과 기쁨이 접목된 장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에요. 슬픔과 기쁨이 접목된 거. 소피의 아버지가 니르마타였어요. 창조주. 그 다음에 조슈아의 아내였고 AIRP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니르마타, 소피라는 이 둘 다 창조주죠. 이 사람도 니르마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니르마타, 니르마타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인이 이 군대가 이제 그걸 파괴하려고 그러죠. 그 장소가 이 영화에서 여러분 구호처럼 강조되는 게 뭐냐면 디엔댕이에요. 그래서 니르마타 어디냐, 좁소피가 어디냐, 그럼 디엔댕에 있다. 계속 디엔댕 그래. 디엔댕이 뭐지? 디엔댕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알게 돼요. 백인 조시아가 맨 처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다이스. 근데 이 동음이 이어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을 가진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발음이지만 같은 뜻을 가진 이음 동의어가 뭐냐면 디엔댕인데 디엔댕은 가만 보세요. 천당 같아요. 천당. 그죠? 댕은 당이고 디에는 천당, 천. 그죠? 그러니까 이 중국어, 동양어들, 일본어 이런 단어들은 가만히 보면 다 한자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한자에서 나왔네. 라고 알 수 있어. 디엔댕은 천당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백인 세계의 영적인 목표가 바로 천국이죠. 근데 천국에 대한 정의를 조슈아하고 알피가 둘이 교환하는데 조슈아가 물어보고 알피가 물어보고 조슈아가 대답하는데 자기는 착하게 살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해.
착하게 살아야지만 갈 수 있는 자아 성취의 보상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온 게 군인이니까 조시아는 난 자기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RP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간이 아닌 나도 그럼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둘 다 못 가네. 그리고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이런 대화 이후, 대화 직후 동질감을 느낀 RP가 조슈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잠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말하자면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라는 걸 짐작하라는 거죠. 우리 둘 다 정부에 못 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둘은 서로 통하고 그게 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 영화에 제시된 천당 디엔댕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AA 반란군 지도자 하륜이 음, 살신성인을 해요. 살신성인 작전이죠. 자기를 죽이고 이기려는 인을 성취한다. 살신성인이 뭐예요? 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으면서 응? 인, 목표를 성취한다. 이런 작전이죠. 그러니까 딱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갖고 자신한테 총을 쏘게 해서 죽고 사실 안 죽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AI니까 기계만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속은 거죠. 죽는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시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이 이중으로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작전 좋았죠. 이런 작전. 자기는 안 죽고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하여튼 그래갖고 백인 여성 지휘관을 폭사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희생을 통한 성공이란 그런 거죠. 이거는 희생을 통한 성공. 우리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것도 이런 거죠. 그런 게 들어있죠, 안에. 이순신 장군처럼. 응? 우리가 좋아하는 성웅, 이순신. 살해야 되죠. 응? 우리 동양의 영웅은 이렇죠? 응? 영웅이래. 그래서 지극히 동양적인 삶과 죽음의 길에 이르는 거죠. 디엔딩은. 그죠?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천국 현당에서 할 일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디엔딩에 가서 그 조슈아가 가는데 어, 조슈아의 임무는 어? RP가 요구하듯이 소피아를 디엔딩으로 보내는 것. 즉 죽음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 저 코마 상태의 소피아를 이렇게 합니다. 그 기계를 끄는 거죠. 생존 유지 장치를 생명 유지 장치를 끄는 이었어. 뭐에서요? 디엔댕에서 네? 디엔댕에서 음, 우리 조슈아 임 천국에서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죽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치? 되게 웃기죠? 이중적이에요. 복잡하죠? 복잡한 감정이 들겠지만 RP가 생겨간 USB, USB를 AI 조슈아의 얼굴을 한 AI 엄마의 얼굴 조슈아의 얼굴을 한 AI를 끌고 오거든요. 그 AI에게 프리함으로써 소피를 부활시키고 이 부활된 소피아가 죽기 직전에 기지와 함께 폭발될 되기 직전에 절망적인 상태의
쉬워. 눈물의 감동. 그왜 달려가서 만나는 거 있죠? 성공을 하게 하는 실질적인 디엔덴의 장면을 마지막 RP의 수정 직전에 연출. 그러니까 결국 디엔딩이 굉장히 복잡한 디엔딩이지만 디엔딩이 뭔지 알겠죠? 동양적이죠. AI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근거의 바탕이 되는 담론에서는 AI RP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마지막 표정이 상징하듯이 단순하게 인식되던 근재 감정과 정서의 시스템보다는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을 탈근대 정동의 시스템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탈근대 시대의 AI는 그런데 A는 뭐예요? 탈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당연히 탈근대 정동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AI 그즉 AI 인간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현실. 이건 뭐야? 근대가 더는 아닌 탈근대잖아. 당연히 다른 정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뒤집어 말하면 새로운 동향에 걸맞은 새로운 성향이 탄생해야 되는 거죠. 니들도 바뀌어야 돼. 그런 거죠. 이게 이런 교훈이 이 영화 크리에이터가 창조하는 원하는 창조의 결과물인 거죠. 바뀐 서양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음, 분명적으로 이 새로운 서양이 필요하다. 메시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제 그 소제목들이 나오는데 The Child, The Friend, The Mother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제목이 소제목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어지는 이 영화의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하죠. 줄거리의 제목들이 너무 단순하죠? 그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안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영화의 메시지가 이제 있는데 의미하는 바가 메시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관객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지금 현실한테는 무슨 영향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잔인하던 자극 없이 죽이는 서양 세계의 군인들 보다가 바로 이 감정 결여의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 라는 평소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얘기인 거예요. 감정결의 사이코패스. 이 문제를 사실은 이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사이코패스하고는. 그리고 혹시 관계를 맺고 할 수 없이 살아야 된다면 유감입니다. I'm sorry. 라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사이코패스하고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현재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감정의 결여를 특징으로 하지만 감정의 존재를 모르지는 않아요.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감정을 하냐면 사이코패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법은 혹시 주변에 있으면 감정을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의 이름을 말해주면 감정을 아는 거죠. 너를 미워해, 너를 뭐 어,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단지 뭐가 문제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마음에서 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10%, 4%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라는 등 또는 4%라는 연기들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건 아직 연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사이코패스한테 뭐가 없냐면 감정에 실린 과거가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이 그래 뭐냐면 과거가 머릿속에 그저 시적으로 축적된 그 측면에서 기억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축적된 애정에서 나오는 다정함, 이게 내가 그래서 다정함을 맨날 얘기해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사이코패스라고 여겨지는데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죠. 지도자들이 많아요. 냉엄한, 냉정한 판단에 능숙하기에 지도자급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급이 뭐냐면 대통령, 사장, 회장, 교수, 연구자 등 지도자급에서 많이 발견돼요. 의사들도 뭐 있어요. 의료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10% 4%는 엄청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없냐면 다정함이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서 축적된 애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정함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있는지 보시면 도망치는 게 최선이에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도망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피해가 커지는. 이거는 이 영화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 군사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응? 군사 지도자들.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조슈아가 다정한 부부 관계였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을 영리하게 영상 조작이라는 속임수를 동원하여 이용해. 진짜 그러니까 아직 너 살아있다.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이다라고 말하죠. 영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에 의한 증거를 법정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잘 알 거예요. 야구장에서 어, 라이크나 볼 판정에 관중들이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은, 응? 많은 건, 응? 심판의 시각과 어? 멀리서 삐딱하게 시각에서 보는 관객의 판단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종종 심판의 판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슈아가 있지 자기 그 아내 소피아하고 다정하다는 거 아니까 이 사진 얼마 안 된 거다. 내가 조슈아 너 아내를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꼬셔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어떤 게 또 있냐면 그런 또 결정적인 장면이 군사적인 관계에서 이 조슈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는 그 지휘관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이제 영웅이 됐어라고 선언한 직후에도 조금만 마음이 바뀌니까 총구를 선을 시켜넣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죠. 그 인간적인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어, 사이코패스예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사이코패스였을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업무 때문에 사이코패스 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사이코패스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뭐 영웅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 감정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영웅이라고 왜 말했냐면
진짜로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영웅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조슈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 일을 맡아 소피아를 포로로 넘겨줄 테니까. 그러다가 아내를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걸 파악하자마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 사이코패스에 관한 설명을 내가 길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이 영화가 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이익이 보이지 않는데 사이코패스의 인간이 다정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과시를 해요. 아까처럼 넌 영웅이야 어쩌고 그럴 때는 평소에 절대 할 리가 없는 다정한 행동을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영국적으로 과장되게 시도를 하는 거죠. 갑자기 왜 영웅이야? 그지? 영웅 끝난다음에 영웅이라고 하면 되지. 왜 중간에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죠. 이게 사이코패스를 그래서 이거를 역설적으로 이 원리를 역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이코패스가 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버스터 조코등 배트맨의 조코 있죠? 배트맨의 조코도 마찬가지예요. 의 영화의 대표적인 악의 화신 것은 팔근대 시대 공동체의 대표적인 악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사이코패스를 지도자로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거에서 지금 내 선거에 대해서 유일한 관심을 가진 거는 사이코패스를 지도자로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세려볼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를 지도자로 선출한다면 북한의 지도자처럼 하려면 국민은 현적인 이해를 해요. 그 거꾸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친구냐고. 누가 친구냐면 환대라는 말을 나 지금 환대라는 말 안 썼, 너무 어려운 말이도 환대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환대는 어, 데리다의 환대에 대한 책 읽기 18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환대의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조시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바치는 거죠. 듀피는. 듀피는 군인이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I와 연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AI를 잡으러 왔으면서도. 그리고 그 AI가 죽었을 때 비탄에 빠질 만큼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구가 될 수 있냐면 조시와 같이 같은 동료니까 같은 급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영화를 이용한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활용법은 감정 소모의 측면이에요. 요새 감정 소모란 말 참 많이 쓰죠. 그 되게 현명한 거예요. 적장 하륜이나 그 차세대 니르바타 RPI의 관계보다 못할 정도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편안하지 않고 환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게 사이코패스고 그런 사이코패스가 이 영화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 편이라고 여겼던 미국인들이고 군인들이었던 겁니다.